봅시다. 예, 7급 이상의 문제니까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아까 문제집 291쪽에 43번 행정계획 물어봤습니다. 자, 1번을 보니까 두째 줄에 중요한 단어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문제 중에 그거지.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청이 선행계획을 후행으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건 적법하게 후행계획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랬지? 근데 1번 지문을 딱 보니까 첫째 줄 끝에 두 번째 줄 앞머리에 뭐야? 권한을 갖고 있지 않대요. 행정기관이 계획을 바꿔놨는데 권한도 없는 기관이 바꿔놨대. 그러면 어떻게 돼? 선행계획은 바뀐 일이 없는 거지. 그대로 유효한 거고 후행계획은 권한도 없는 자가 한 거라서 무효다 이거지. 그치? 1번. 그래서 키워드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게 핵심이 되고 맞아. 그 다음에 2번은 2번 지문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셋째 줄에 보면 이제 공청회라는 단어가 보이잖아. 그런데 그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 우리 이제 그 행정절차법이 있잖아. 행정절차법에 이제 공청회를 열려면 뭐 국민한테 미리 뭐 공고를 하고 뭐 이렇게 공청회 절차를 정해놨어. 근데 그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공청회 절차에 따라야만 하는 공청회는 누가 개최하는 공청회? 행정청이 개최하는 공청회만 행정절차법에 따라야 된다는 거야. 응?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최하는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의 공청회 절차를 따를 의무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두 개 단어 나와.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무슨 단어 나왔어? 무슨 협의회 나왔지? 추모공원 건립 추진 협의회. 이 단어가 보인단 말이야. 그럼 얘는 행정청이냐 아니냐? 행정청 아니야. 응? 그냥 뭐 공무원도 한 사람 들어갔고 뭐 이렇게 여러 전문가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가 있어. 지역 주민들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공동으로 이렇게 구성한 협의회래. 얘는 행정청이 아니야. 행정청이 아니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공청회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럼 맞겠었나요? 준수해야 된다. 잘못됐지. 그거 안 지켜도 되는 거야. 행정청이 여는 공청회만 지켜야 되는 거거든. 응? X야. 그래서 답이 2번이 나왔고 3번은 생략해도 되고 이렇게 반복이고 4번은 또 생략해도 돼. 비구속적 행정계. 그치? 공권력 행사에 해당. 그 다음에 5번은 이것도 중요한 거 자주 나오는 거야. 거기 보면 자 첫째 줄에 문화재 보호구역 내 땅이 있는 사람이 있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일종의 행정계획이거든. 근데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뭐야? 행정계획으로 일종의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해놨는데 그거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해달라. 말하자면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하는 거지. 이거 일종의 계획 변경해달라고 신청권 인정한 사례야. 알았죠?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소유자 뭐야? 신청권이 있다. 그렇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거 해제해달라. 신청권 있다. 이것도 꼭 알아둬야 될 판례. 그래서 정답은 이제 나왔고 2번 나왔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44번 행정계획 틀린 거. 자, 이 지문 1번 보니까 역시 이제 문장 딱 보니까 행정기관이 선행계획을 후행계획으로 변경해놨대. 근데 두 번째 줄에 보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단어가 나왔지? 이 특별한 사정이 뭐냐면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변경을 했다니 그런 경우가 아닌 한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안 들어있더라도 그 판례 문구 중에 따온 거라 뭘 전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권한 가진 행정기관이 한 경우라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응? 권한 가진 기관이 변경해 놨다면 적법하게 변경된 거로 본다. 응? 특별한 사정이란 뭘 말한다 해서 권한도 없는 행정기관이 변경을 했다든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1번 5. 자 2번 틀렸네. 뭐 형량 명령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돼? 두 번째 줄에 뭐야? 공익 상호간에도
그러니까 계획 짜서 실행함으로 인해 뭔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공익은 있지만 환경을 파괴한다. 이러면 충돌하는 공익 간에도 또 대립하는 사익 간에도 공익과 사익 간에도 다 이익 비교 평가해야 된다는 거야. 비교 형량해야 된다. 근데 필요는 없다 그랬죠? X고 너무 쉽다 2번은. 3번은 이거 달리 말하면 3번의 두 번째 줄 계획 변경 신청권. 그죠?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칙이 그런 거고 아까 보면 이제 문제 중에 뭐 이런 경우는 인정, 이런 경우는 인정 이렇게 몇 개 사례가 나오잖아. 인정한 사례. 그러니까 원칙론이야. 이게 원칙은 일일이 계획이 확정돼서 시행되는 이상 나중에 사정 변동이 있다 해서 일일이 변경 신청권 인정해 줄 수는 없다. 원칙론. 그 다음에 4번은 이거 아까 나왔다. 그러나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계획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 인정된 사례. 그지? 나온 것도 나왔고 5번 새로 나왔네. 이게 별건 아니고 첫째 줄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그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라는 지정 조치는 일종의 이게 이제 뭐 아파트같이 주택 지을 지역으로 계획 정하는 거야. 계획.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은 행정계획의 일종으로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하면 지정된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라든지 그지? 이런 사람들 건축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개발 못 제한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분이야. 처분. 그래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처분은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에 해당하는 계획. 처분성 인정되는 계획. 그리고 여기서는 재량이야. 어디 지역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할 것인가는 재량. 그지? 뭐 그 다음 문장이야. 별건 없죠. 일탈남용이 없다면 위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자, 그래서 정답은 어려운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요. 그 다음에 45번은 행정계획 틀린 거. 자, 1번 키워드 첫째 줄 끝에 혁신도시 입지 선정. 혁신도시 보통 혁신도시 입지 선정 이렇게 많이 줄여 얘기를 해. 자, 요거는 결론 처분이 아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판례의 결론이. 그래서 어느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을 할 건가는 이제 행정위원회 재량인데다가 재량이고 지정 선정하는 행위 그 행위로 인해 어떻게 될까? 뭐 개인 그 지역 주민 개개인들의 권리나 의무에 그 변동을 일으키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어느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을 하면 그 지정받은 도시에는 정부의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지원이 돼서 그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입어. 그 지역 주민들의 얻는 이익은 반사적으로 얻는 이익. 즉 전체 공익 목적으로 우리가 국가 균형 개발이라는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이 혁신도시 정책을 했잖아. 그래서 각 지방의 뭐 도단위 뭐 강원도는 원주가 선정이 됐고 뭐 전라남도는 어디 뭐 나주가 선정 어디 뭐 이렇게 도마다 이제 혁신도시라고 한 군데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정부 지원을 많이 해줘갖고 도시를 육성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서울 수도권이 너무 비대하니까 이렇게 균형 개발을 위한 정책이었어, 그지? 근데 이제 이 실제 사건은 강원도에서 혁신도시로 지정받기 원하는 그 신청한 도시가 둘이 이제 마지막에 경쟁을 벌였는데 원주시하고 춘천시하고, 그래갖고 그 원주시가 이제 선정이 됐더니 탈락한 춘천시의 시민들이 소송을 낸 거야. 근데 그거는 어딘가를 혁신도시로 선정해서 아까 거기에 정부 지원이 많이 행해져서 그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그거는 공익 목적의 조치로 인한 반사적 효과로서 지역 주민들이 혜택받는 거지 무슨 지역 주민들이 무슨 탈락됐다 그래서 뭐 권리를 침해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외울 거는 혁신도시 딱 뜨면 끝나. 그냥 원래는 혁신도시 어느 지역으로 도시로 선정하는 행위 처분 아니다. 처분성 여부만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은
아, 이건 뭐 생략해도 되겠다, 그지? 누락한 거고, 그다음 저기 이익 형량을 전혀 안 한 경우, 누락한 경우,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다 위법이죠. 그다음에 3번은 3번은 이건 좀 알아둬야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구급의 범위를 약간은 넘는데, 우선 구급 시험에서 쓰이는 용어가 환지 계획이라는 거야. 환지 계획은 처분이다 아니다. 이것부터 알아야 돼. 이건 처분이 아니야. 이거는 이제 환지라는 건 토지 교환 계획이지,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막 이렇게 골목길도 뭐 막 아니면 뭐 땅이 막 이렇게 소유 경계가 막 이렇게 들쑥날쑥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도시가 좀 그게 뭐 예스러운 뭐 골목길 멋있으면 그런 것도 하나의 관광지가 될 수도 있겠으나, 이게 이제 도시 발전에 지장이 되잖아. 이런 경우에 이 지역을 딱 이렇게 지정을 해서 여기를 이제 개발한다는 거야. 어떻게 개발하냐면 여기를 여기 건물이나 이런 거 싹 없애고 어떻게 이렇게 딱 똑바로 사각형 모양으로 탁탁 이제 싹 밀고, 여기에 이제 건물 들어서고 여기는 뭐 도로 이렇게 탁탁 이런 거 있잖아. 신도시처럼 이렇게 이제 그 소유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원래 땅 주인들한테 배정을 하는 계획이지. 이런 게 이제 환지 계획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땅 경계가 막 울퉁불퉁했던 땅을 싹 밀고 다 이렇게 만들어서 원래 땅 소유자들한테 이 바뀐 땅으로 배분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서 뭐 땅 더 많이 받게 되는 사람은 돈 더 내게 하고, 적은 땅을 배정해 주면 그만큼의 차액을 돈으로 또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벌이는 거야. 이게 환지하는 거야. 환지. 그러면 환지를 하려면 이 사업 시행자는 계획을 짜고, 그 환지 계획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계획 짜가지고 행정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되겠지만, 환지 계획을 짜서 그 다음에 이제 환지 예정지라는 걸 지정을 하고 예정지 지정하고, 그다음 마지막이 최종 환지 처분이라 해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땅을 이제 소유권을 완전히 바꾸는 최종 조치는. 그래서 요 둘은 요거는 이제 이거 예정지 지정하는 거는 이제 제한적이고 임시적이지만 어쨌든 땅 주인들에게 권리에 변동을 초래한다. 이거는 확정적으로 변동 초래하고, 이거는 처분에 해당해. 근데 이거를 물어보지는 않고 보통 시험에서 이거는 알아둬야 돼. 환지 계획은 처분이 아님. 우리가 이것도 행정 계획인데 행정 계획 중에 처분인 거 있고 아닌 거 있잖아. 아닌 거에 예로 시험 나와. 환지 계획은 처분이 아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자. 그러면 환지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짜서 행정청에 승인,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 인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어? 근데 환지 계획을 행정청에 신청해서 인가를 받았다면 그대로 원래 계획대로 이렇게 최종 환지 처분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 사업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을 수정하고 싶은가 봐. 그러면 또 수정을 하려는 내용을 작성해서 어떻게 해야 돼? 또 이 땅 주인들, 이해관계인들에게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변경하려고 한다고 다 또 공고를 하고 다 보게 열람하게 하고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변경하는 거를 정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 이거 행정위원회 이렇게 변경하려고 한다고 또 인가를 또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절차가 환지 처분 가야 되는데, 그 절차를 하나도 안 거치고 사업 시행자가 그냥 지가 마음대로 변경한 뒤에 환지 처분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지? 이 뒤에 환지 지정 처분을 해버렸다면 이건 이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렇게 공고를 하고 다 볼 수 있게 하고 의견을 받고, 이거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는 거지. 근데 이러한 중요한 절차를 다 빼먹고 사업 시행자가 지멋대로 막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지정 처분을 했다면 위법이고, 거기다가 끝에 무효에다 붙는데, 취소 사유 아니야. 무효래, 무효.
그래서 이 3번 판례 문장은 무효라는 데 초점이 있는 판례입니다. 하자가 있는 처분인데 하자 정도가 무효다 라는 데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온 김에 공부하는 게, 덧붙여 공부하는 게, 한지 계획은 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서 공부하고, 응? 그리고 무효라는 점. 오, 다음 페이지. 야, 4번은 뭐 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니까 계획 변경해달라고 신청권 있다, 이런 논리 나오겠죠? 근데 또 아까 말한 대로 무슨 단어가 힌트야? 잘 모르겠으면 입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응? 신청권 인정된다.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는 거부 처분이 되는 거고, 그지? 이 논리죠. 그래서 상고송 대상 되는 거죠. 거부 처분이니까. 자, 그런 단어로 유의하면 돼. 그 다음에 46번은 틀린 거 고르래. 행정계획. 1번 어때? 도시관리계획이지? 처분. 2번 행정계획 수립하는 절차에 대해서 일반법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이 없고 그냥 계획 짜도록 한 법, 이 법, 저 법에 다 개별법에 흩어져 있어요. 찔끔찔끔씩. 3번. 어휴, 길다. 한 거지 이거. 마지막 줄에 보면 계획 변경 신청권 인정된다. 장래 거기 나왔잖아. 일정한 기간 내에 시설 갖춰서 신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위치에 있는 자, 그지? 워낙 길어서 이거는 사실 줄여내기가 힘들어. 항상 이렇게 길 수밖에 없어. 응? 자, 그 다음에 4번 생략해도 된다. 와, 이거 뭐 나온 거 또 나오고 하네, 그지? 자, 그 다음에 47번 행정계획 틀린 거. 자, 1번 행정계획 마지막 줄이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재량. 그렇지? 네. 그 다음에 2번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계획 변경해달라고 신청권 인정. 두 번째 줄까지. 여기는 두 개의 판례를 묶어냈어. 두 개의 판례를, 그지? 그래서 인정되나 둘째 끝에 맞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도 구역 지정 해제해달라고 신청권 인정됐는데 안 된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판례가 X, 그지? 3번은 자, 3번의 키워드는 첫째 줄에 관리처분 계획이 나왔지? 이건 아마 무슨 이게 사업 계획이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이 계획을 짜서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 인가 받았단 말이야. 인가되기 전이면 아직 처분이 아니야. 근데 행정처에 계획을 짜서 사업 시행자가 계획을 짜서 관리처분 계획으로 계획을 짜서 행정청에 신청해서 인가받았고 이제 공고 5시까지 했다면 그때는 이건 조합이 행한 독립적인 처분이다. 그지? 인가됐단 말이야. 인가 후. 네, 그게 중요한 얘기. 그 다음에 4번. 이거 생략. 5번도 같은 얘기 계속 나온다. 그지? 이제 할 만큼 했나 보다. 그지? 자, 그 다음에 48번 행정계획 틀린 거. 1번 무슨 단어가 힌트야? 권한 안 갖고 있대, 첫째 줄에. 그지? 권한 안 가진 기관이 계획 바꿔놓으면 후행계획 무효다. 근데 1번 어때? 취소사유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갖고 내냐, 그지? 무효로 봤어요. 응?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효. 그 다음에 2번 한 거. 이 경량 전혀 안 했거나 누락했거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되면 위법. 그 다음에 3번 아이고야 이거 했고 똑같은 판례 계속 낸다, 그지? 다 한 거죠? 들어갑시다. 이제 뭐 웬만큼 딱 보는 순간 단어만 몇 글자만 봐도 딱 결론 알잖아. 응? 그래서 한 문제 푸는데 몇 초 안 걸린다니까, 진짜. 이렇게 연습하면 그냥 보는 순간 딱딱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응? 이게 행정법의 이 고득점이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풀 수 있고. 자, 그러려면 어느 정도 이게 공부량이 있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문제도 이렇게 연습하고 이런 정도가 돼야 보는 순간 풀죠. 그 과정이 되기까지 초반이 좀 용어도 어렵고 해서 힘들지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 뻔합니다. 자, 40번은 뭐 이렇게 기냐? 길어도 우리 다 아는 판례들이야. 응?
원래 판례 문장을 우리가 한 두 줄 정도나 이렇게 줄여내는데 여기는 그냥 아니 안 줄이고 문장을 많이 낸 것뿐이야. 자, 기획번을 보니까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시설을 갖추어서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결론은 계획 변경 신청권 인정이 와야지. 그치? 뭐 인정. 그리고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니까 거부 처분으로 인정된다. 맞지? 니은은 자, 니은은 뭐예요? 결국은 응? 도시관리계획은 처분이냐 아니냐 이거지. 옛날 명칭이 도시관리계획, 그치? 아주 옛날은 도시계획, 그 다음이 도시관리계획, 그 다음에 두째 줄에 있듯이 현재는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명칭만 같이 똑같은 성격이야. 응?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두 번째 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행정계획인데 저군에 해당하는 계획이다. 응? 저분성 인정. 도시군관리계획의 성격. 디귿번은 디귿번은 또 갑자기 자, 인허가 의제에서 계획 확정기관이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및 절차적 요건에 기속되는 여부가 문제되는데 여기서 자 이거지. 우리 전에 인허가 의제 공부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주된 허가 여기 의제되는 인허가 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기에서 A 법률에서 이제 A 법률은 장관이 허가하면 어떻게 돼? 이쪽 B 법률에서 정한 B 법률에 시장의 무슨 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장관이 허가하는 거에 대해서 허가 내주는 절차가 있을 거야, 그지? 절차적 요건, 그 다음에 실체적 요건. 또 이쪽도 뭐겠어? 이쪽도 시장이 인가할 때 절차적 요건이 법이 정해져 놨을 거고 실체적 요건도 정해놨을 거야. 실체적 요건은 예를 들면 허가 내줄 때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된다, 무슨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 이런 거는 절차고 허가되기 위해서는 시설을 뭘 갖춰야 되고 구비해야 되고 이런 게 실체적 요건이지, 그지? 그런데 인허가 의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상대방 국민이 여기다가만 신청하면 되는 거지.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장관한테만 이제 한 군데만 신청을 하면 그래서 장관이 어떻게 돼? 이쪽 법이 정한 허가 요건 구비했나? 또 이쪽에 법이 정한 시장의 인가 요건 구비했나? 장관이 다 봐요. 두 개 다 보고 어떻게 돼? 다 요건 갖췄으면 장관이 허가 한 번 내주면 이쪽 법이 정한 인가도 다 내준 게 되는 거지. 이게 인허가 의제 제도 아니야, 그지? 자, 이때 여기서 절차는 이쪽의 절차 하나만 거치면 돼. 주된 허가 내줄 때 거치게 돼 있는 절차 하나만 거치면 이쪽의 절차는 안 거쳐도 된대. 그러니까 절차는 여기 보면 의제되는 인허가에 정해진 의제되는 인허가 관련 법이 정한 절차에는 장관이 기속되지 않는 거야. 구속받지 않아. 그러나 실체적 요건은 이쪽 주된 허가에서 정한 허가 요건도 구비해야 되고 이쪽 의제되는 인허가 관련 법에서 정한 실체적 인가의 요건도 둘 다 구비해야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야. 주된 허가. 그러면 의제된 인허가도 같이 나간 거지. 자, 이거 정리하면 절차는 주된 허가 절차 하나만 거치면 돼. 의제되는 인허가에서 정한 법 절차는 안 거쳐도 돼.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절차적 요건에는 기속되지 않는 거야. 근데 실체적 요건은 양쪽 법이 정한 요건을 다 구비해야만 하는 거야. 실체적 요건에는 기속되는 거야. 응? 그래서 디귿번 두 번째 줄 끝에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 모두에 기속된다. 이게 틀린 거지? 모두 기속되는 건 아니고 어디만 기속되는 거야? 응? 실체적 요건에만 기속되는 거야. 절차적 요건은 의제되는 인허가의 법이 정한 절차에는 기속이 안 되는 거야. 응?
절차적 요건에는 기속되지 않아. 실체적 요건에만 기속됨. 자, 이걸 또 어려운 말이지만 이걸 또 바꿨으면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절차적 요건에는 요건에는 기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이거로 무슨 말이냐면 절차는 한쪽 주된 허가에서 정한 절차만 거치면 이쪽 법이 정한 절차도 다 거쳤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집중된 효력을 인정한대. 한쪽 법이 정한 절차만. 이걸 뭐라고 그러면 절차 집중설 라는 거야. 응? 이렇게도 표현해. 용어가 절차 집중설. 근데 실체적 요건에는 기속되지 않는다. 요거는 기속된다지. 실체적 요건은 기속되니까 이건 뭐야? 실체적 요건은 집중된 효를, 집중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 이 말이 이런 뜻이야.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 집중효라는 거는 바로 한쪽 것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 하는 게 집중효야. 응? 이게 절차는 한쪽 것만 지키면 되는 거니까 절차는 집중된 효력을 인정해줘. 근데 실체적 요건은 한쪽 법에 정한 실체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법이 정한 실체 요건도 다 갖춰야만 되니까 한쪽 법이 정한 요건만 갖췄다고 집중효를 인정해주지 않아. 집중효를. 실체 집중설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응?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절차 집중설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참. 절차는 집중된 효력을 인정한다. 절차 집중효 인정. 실체 집중효는 인정을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혹시 이렇게 좀 생소하고 좀 어려운 용어로 쓰일 수 있는데 그 뜻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디귿번 그래서 X고. 리을은 뭐 이렇게 길어? 근데 간단해. 일단 출발은 행정기관이 계획을 바꿔놨대요. 변경. 근데 둘을 쓴 거야. 권한가진 기관이 바꿔놓으면 적법하게 변경된 거로 보지만 권한 없는 기관이 바꿔놓으면 후행계획은 무효로 본다. 이 말이야. 간단하게.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써놓은 거지? 응? 그래서 딱 문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긴 문장, 영어 독해하듯이 딱 키워드를 빨리빨리 찾아서 연결을 해야지. 그러면 이제 그 네 번째 줄까지 해서 네 번째 줄에서 잘리는 거지? 그 첫째 줄에 뭐야? 응? 다섯째 줄 중간에서 잘리는구나. 첫째 줄에 권한 가진 행정청이 변경해 놨다면 어떻게 된대? 응? 다섯째 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 계획으로 변경된 거래. 그지? 그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후행 계획은 무효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또 여기 취소 사유라고 써놨지? 그러니까 취소 사유 때문에 틀렸네. 그지? 후행 계획은 무효인데 권한도 없는 자가 한 거라서. 그래서 리을도 틀렸네요. 그래서 디귿 리을이 틀렸습니다. 기역 니은이 맞고, 그지? 네. 자, 그래서 뭐 길기만 하고 다 아는 내용이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0번 변호사 시험 문제네요. 자, 이렇게 써 있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A 대지는, 대지라는 건 이제 땅인데 건축이 가능한 용도의 땅을 대지라 그럽니다. A 대지는 행정청에 의해서 행정청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기를 학교 들어설 땅으로 지정이 됐대. 고시가 됐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 이렇게 땅 주인은 이렇게 지정이 돼 버리면 자기 땅에 건물을 못 짓습니다. 학교 들어설 땅이니까. 그렇죠? 결국 뭐야? 이거 땅 수용당하거나 하고 보상금 받고 끝내야지 여기 개발 못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처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런 처분성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을은 자기 땅에다가 근데 행정청이 학교 들어설 자리로 지정만 해놓고 학교 짓는 사업을 안 해. 셋째 줄에 보니까 장기간 결정만 내려놓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상황. 자,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땅 주인은 굉장히 열받는 거야. 땅 주인은 사업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도대체 사업을 하려면 빨리 해라.
빨리 해서 내 땅값에서 수용해서 내 땅 보상금 주고 나는 딴 데 가서 땅을 사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집을 짓고 나 빨리 하고 싶은데 이건 사업을 안 하니까 땅값 보상도 안 나오고 그냥 내 땅은 땅 소유자는 난데 건축도 못하고 응? 땅 개발도 못하고 그냥 묶여만 있는 거야. 열받는 거잖아. 바로 뭐 이런 입장. 그래서 이제 땅 주인 입장에서 이제 싸우려고 한다. 그지? 그럼 1번. 이런 걸 이제 장기 미집행한다 그러지? 미집행으로 인해 자기의 재산권 침해라는 걸 이유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법률 규정과 관계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 규정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1번 X. 이것도 여러분 구급시험에도 쓰였습니다. 네, 쓰였는데 이거 법률의 규정과 관계없이 헌법상 당연히 재산권으로부터 이렇게 실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도출되는 거 아니래요. 이거는 법률이 이렇게 몇 년간 지정만 해놓고 사업을 진행 안 하면 그 도시계획 결정은 뭐 효력이 상실한다. 이렇게 법률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는 거래요. 응? 그래서 법률의 규정과 관계없이 당연히 도출되는 거는 아니래요. 헌법상의 재산권으로부터 법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법에 있어요. 무슨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면 이렇게 막 학교 들어설 장률이 뭐 이렇게 저 도시계획시설 들어설 거로 지정돼 놓고 20년이 지나도록 사업 진행을 안 하면 20년 지난 후에 효력이 없어진다 이거야. 상실되도록 20년으로 기간을 정해놨어요. 응? 이렇게 법률에서 이렇게 얼마 지내면 이제 효력이 상실한다. 이런 규정을 둬야만 주장할 수 있는, 인정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야. 응? 그래서 1번 X. 그 다음에 그러니까 틀린 거니까 1번은 답 나왔고, 그치?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키워드 자,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거 도시계획의 세부 내용입니다. 도시계획 결정에. 응? 도시계획시설 결정, 두 번째 줄, 끝에 처분이다. 문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죠? 땅 주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되거든. 응? 그 다음에 3번. 첫째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즉 계획재량, 근데 형량, 정당성, 객관성 결여됐다면 위법. 당연한 얘기예요. 4번.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은, 계획에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은 변경 신청권. 응? 있다. 그 다음에 5번. 자, 땅 주인 갑이 행정청 을에게 야, 이거 사업 진행 안 하려면 내 땅 그냥 사. 내가 팔 거다. 내 땅 사라. 이게 이제 매수 청구하는 거야. 응? 5번 끝에 매수를 청구했다 그래도 바로 매매 계약의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니고 이 행정청 측에서 그래 그럼 네 땅 살게 하고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매수 청구만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 맺자는 한쪽 상대방 측의 계약 맺자는 신청일 뿐이지 행정청이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이 매매 효력 계약이 성립 안 됐으니까 매매 계약 효력이 안 생기는 거죠. 응? 그러니까 매수 청구만 있다 그래서 바로 매매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닌 건 당연한 거지. 매수 청구만 있는 것 갖고는 안 된다. 응? 자, 그 다음에 51번 행정계획 틀린 거. 자, 1번 키워드 도시 기본계획 처분입니까 아닙니까? 처분 아니라고 알고 있지. 처분 아니면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은 없다는 말이지. 근데 끝에 가서 뭐야? 도시기본계획은 행정청뿐만 아니라 대외적이 말하는 건 국민이지. 행정청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에게까지도 구속력이 있다? 판례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은 행정청한테도 구속력이 없대요. 응? 정확히 알아야 돼. 행정청도 구속력이 없고 행정청한테도 구속력이 없고 국민한테도 구속력이 없대요. 판례는. 그래서 1번 X. 그 다음에 2번은 관리처분 계획이야. 그죠? 키워드가. 근데 누가 작성해서?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 계획 작성했지. 근데 이 말 속에는 행정청에 신청해서 인가를 받았느냐 인가받기 전이냐 이 말은 언급이 없어. 그걸 만약에 구분한다면 이거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 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기 전이면 이건 아직 처분이 아니야. 근데 인가를 받았다면 그건 독립적인 처분인 거고. 근데 어떻게 판별하냐?
별말이 없어. 별말이 없고 인가받기 전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 있어요. 처분이 아니라고 하려면 인가받기 전이라는 말이었는데 여기는 그 말이 없지. 그러면 이거는 인가를 받은 계획에 대해서 묻고 있어. 응? 그래서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 계획, 우리가 그걸 넣어서 생각하자. 응? 계획 짜가지고 행정청에 인가받고 고시까지, 이게 줄여서 보면 인가받은 계획, 응? 인가받은 계획을 의미하는 거다. 인가받은 계획은 처분이다. 네, 3번 광범위한 계획제한 문제 없고, 4번 또 나왔다. 장래 일정한 기간 내 시설 갖춰서 허가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국토유인계획 변경 신청권 인정. 거의 안 빠지고 나오지 이거. 응? 자, 그 다음에 52번. 예. 자, 52번은 어이구야, 올해 변호사 시험 문제네. 응? 자, 문제 보니까 A씨는 노외 주차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노외 그러니까 길로 짜니까 도로의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 밖에 있는,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노외 주차장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A씨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내줬다. 이거 하나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기억법. 이 작년도. 자, 아까 나왔지.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해주는 처분은 별로 처분성 인정이야. 여기는 처분이라는 말 대신에 행정행위로서 실시계획 인가처분 해당 사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형성적 효과를 갖는 행위다. 좀 말을 바꿨는데, 어쨌든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우리가 중요한 건 처분이다. 응? 처분이며, 내용적으로 보자면 여기 있듯이 그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그 형성행위라는 거는 그런 어떤 형성적 효과를 갖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거는 없고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요. 5. 2번 니은번 알지? 행정절차법에 수립절차 규정 없다고. 근거 니은 X. 디귿은 행정계획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형량명령, 응? 그죠? 그래서 도시계획 뭐 이런 거 결정할 때 광범위한 계획 재량이 있지만 그것도 재량이 무제한이라는 건 아니고 형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형량명, 너무 당연한 얘기. 리을번. 자, 리을은 갑자기 뭐 나왔어? 하자 승계. 응? 그러면 어떻게 돼? 무와 뭐 나와? 응? 선행 처분은 뭐야? 도시계획 결정. 후행 처분은 사업자가 짠 사업시행계획 인가. 응? 그러면 이 둘 사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고 실시계획 인가 처분 사이 하자 승계 인정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지. 인정되는 거 몇 개 안 되잖아. 우리가 몇 가지 외운 거. 잘 모르는 건 안 됐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 응? 뭐 하자 승계 인정되고 뭐 있어? 대집행 절차상의 행위, 응? 강제징수 절차상의 행위, 응? 그 다음에 무슨 시험, 응? 한지 의사 시험, 무슨 그 다음에 안경사 시험 2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앞뒤행위 사이가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지만 판례가 예외로 인정한 거 하자 승계. 뭐 있어? 개별 공시가 결정과 과세 처분 사이, 개별 공시가 결정과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 사이.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 그다음 그 수용 재결 사이. 그 다음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과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예우대 제외 결정하고. 뭐 몇 개 안 돼요. 그거만 외우고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승계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런 거 냈고, 그 다음에 53번.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설명. 자, 기억번.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서 그 도시계획 시설이 들어설 그 지역으로 이렇게 정한 면적이, 대상 면적이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그 상위 계획, 위가 되는 게 도시 기본 계획이야. 응? 그 상위 계획인 도시 기본 계획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증가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곧바로 그것으로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도시 기본 계획은 추상적인 거고, 응? 그 추상적을 좀 더 구체화해서 도시 계획 시설 결정해 놓은 거에서 그 조금 면적이 조금 늘어났다 증가했다는 이유만 갖고 곧바로 위법한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리고 니은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단어가 나왔지? 주민에게 응? 이반이라는 단어 뜨면 뭐라고 생각해요? 다 신청권 인정, 응? 그지? 근데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은 자 무슨 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근데 이거는 전에도 나왔어.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일정한 지정된 구역 안에는 판매 시설, 위락 시설, 숙박 시설이 들어설 지역 이렇게 지정을 했다. 근데 거기에 판매, 위락, 숙박 시설 들어설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래서 거기다가 누구나 숙박업 하고 싶어요. 숙박업 하기 위한 건축허가 내주세요. 신청만 하면 다 해준다는 거는 아니다. 그건 거기에, 그러니까 그 뜻이지. 그 두 번째 줄에 공익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숙박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하면 다 내준다고 공적 견해 표명한 거라고 볼 수는 없다. 거기는 이제 뭐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주로 판매 시설, 위락 시설, 숙박 시설이 들어설 지역 이렇게 지정을 해놨긴 했지만 거기에 막 이미 숙박 시설이 뭐 거의 뭐 포화 상태처럼 거의 꽉 찼어. 그러면 판매 시설도 들어서야 될 거고 위락 시설도 들어서야 될 거고 하니까 더 이상 나중에 추가로 또 신청해온 숙박시설 건축허가는 반려할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해준다고 하는 건 아니다. 주로 그런 종류의 위주의 시설이 들어서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지. 그런 뜻이다 이거지. 응? 이해하죠? 그래서 디귿 평가할 수 없다. 맞죠? 리을은 맞네. 계획 결정할 때 광범위한 재량이 있지만 형량해야 된다. 만약에 두 번째 줄에 비례 원칙에 어긋나게 됐다는 말,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객관성, 비례, 정당성 어긋난 거야. 객관성, 정당성 상실, 중요한 이 과소 반영 이런 식으로, 응? 당연히. 아니 비례 원칙에 어긋났다는 말 자체가 법 원칙 위반이잖아. 위법인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미연은, 응? 자 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로 지정된 그 토지 소유자, 개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해왔을 때, 행정청이 매수하는 거부 결정은 여기서는 매수 거부 결정, 그지? 이건 처분에 해당한다. 응? 그러니까 아까 비슷한 거 나왔지? 내 땅 도시계획시설 들어설 땅으로 지정해놓고 학교 지들 땅으로 학교 들어설 땅으로 지정해놓고 사업 진행을 장기간 안 하고 있을 때 아까 전 페이지는 뭐였어? 내 땅 사달라고 매수 청구한다 그래서 매매 효력이 발생한 건 아니다. 그지? 매수 청구를 하고 행정청이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결정을 해야 그러고 나서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응? 근데 여기서 매수 청구를 했는데 행정기관이 거부하는 결정한 건 처분이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미음번. 응? 미음번. 행정청의 매수 거부 결정은 처분이다. 응? 다 맞는 거. 이런 거 중시하세요. 새로 나온 거 특히. 응? 자, 그 다음에 54번. 행정계획 필요. 자, 1번 보면 어떻게 돼? 자, 계획인데 어떤 계획이래? 첫째 줄에. 개인의 자유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래요.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 결정 같은 거, 그지?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은 국민이 알아야 되지. 그래서 법에서도 국민에게 고시하라고 돼 있단 말이야, 절차, 그지? 근데 그런 절차 안 거치고 계획 짰다면 위법인 거지. 따라서 알려져야만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그죠? 국민에게 효력 갖는 게 뭐 국민에게 알려야 돼 효력이 생기는 거지. 응? 그래서 1번 X. 자, 2번도 무슨 단어? 도시계획이잖아, 도시계획. 응? 근데 행정기관이 아직 확정은 안 짓고 안을 작성했지. 안을 작성해서 이제 이 이해관계 있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제 공고해서 보게 한단 말이야. 의견 들어보기 위해서, 그지? 그거 왜?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거잖아.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라고 해놨단 말이야. 법에, 과거의 도시계획법에서. 근데 절차 거치라는데 그 절차를 안 거쳤거나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절차에 하자 있는 처분이 돼서 위법이 되는 겁니다. 응? 너무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자, 3번은 첫째 줄에 계획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거부했을 때, 응? 그럼 뭐야? 그게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거부 처분인 경우는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인정되는 사람이 신청해 왔을 때지. 그 다음 문장은 뭐야? 거부하면 결국 뭐가 된대? 응? 이 허가 폐기물 처리 허가 신청 거부한 결과와 되는 것 같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를 이제 바꿔낸 거지. 내용만 살짝 바꿔서. 아까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시설 갖추어서 신청하면 허가받을 지위에 있는 자의 신청, 계획 변경 신청을 그런 자에게는 계획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있고 또 거부하는 행위는 처분이 된다 그랬잖아. 그거잖아, 그거. 그래서 네. 이럴 때는 신청권이 있다고 봐야 된다, 그지? 5. 그 다음에 4번은 뭐야? 첫째 줄에 행정기관 내부 지침에 그치는 행정계획. 이거 살짝 바꿨네? 이거 아까 우리가 비구속적 행정계획안. 말을 바꾼 거야. 응?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 기본권의 직접 영향, 법에 의해서 뒷받침,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 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살짝 바꾼 거지, 그지? 그래서 5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55번 또 국무원 5급 시험 행정계획 틀린 거. 자, 1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 법에서, 도시계획법 법에서 첫째 줄에 보면 뭐 토지 형질 변경 행위 허가해달라고 허가 변경 신청 및 변경 허가하는 주체에 대해서 아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법이 국민에게 쉽게 말하면 행정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 법이 규정도 안 해놨을 뿐만 아니라 법에 규정도 없고 또 뭐야? 응? 그 다음에 두째 줄 처분한 행정청이 처분의 원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경위 생각으로 중대한 고의사 필요가 발생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별개의 행위로 철회 변경할 수 있고 이것도 맞는 거야 여기 그죠? 따라서 상대방한테는 철회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다? 끝말 가서 틀렸어요. 응? 자 앞에 문장을 잘 보면 앞에 문장은 다 맞아요. 근데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는 더더욱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법에 국민이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규정도 안 해놨고 규정도 없고 법 규정도 없고 또 두 번째 줄부터 써놓은 거는 행정청은 어떤 조치를 한 후 나중에 사정 변경이 생기면 재량으로 알아서 취소 변경할 권리, 법률에 별도의 법적 근거도 철회 변경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행정기관이 알아서 재량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알아서 결정할 재량권이 주어진 거고 국민한테 그런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그런 근거로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응? 그래서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상대방한테는 철회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다. 이게 잘못된 거야. 응? 앞에 거는 법에 첫째 줄 아무 법에 근거가 없고 또 행정청은 재량으로 알아서 그렇게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국민에게는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칙이. 응? 그걸 잘 나가다가 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된다. 가지고 말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1번 X. 다 아는 판례를 길게만 써놓은 건데 2번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 계획 변경 신청권 인정 따라서 거부 처분이 된다. 응? 3번 장래 일정한 기간 내 시설 갖추어 어쩌고저쩌고 변경 신청권 인정. 그지? 그 다음에 4번 비구속적 행정계획안 낸 거 또 나고 떼놓고 그지? 그 다음에 56번 사례형 이번에는 이제 행정계획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 문제다. 그지? 자,
박스 안에 보니까 시립합창단 단원 나와요. 이거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나오면 공법상 계약밖에 없어요. 행정법 전체에서 공법상 계약으로 단원으로 첫째 끝에 계약을 맺었대. 이 계약이 공법상 계약이라고 판결난 거야. 그런데 핵심은 넷째 줄 재위촉 신청을 했는데 마지막 줄 재위촉을 안 했대. 재위촉 하지 않은 거. 달리 말하면 이거는 재위촉을 거부한 거고, 그지? 그거야. 그럼 재위촉 거부한 게 일방적으로 재위촉 거부했어요. 뭐 일방적으로 했든 어쨌든 재위촉 거부는 공권력 행사로서 하는 처분이냐 대등한 의사표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무용단원, 시립합창단원 위촉, 재위촉 거부는 공권력 행사 아니다. 처분 아니고 대등한 의사표시. 이거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 이게 무슨 소송으로 싸워야 돼? 상대방 당사자 소송. 자, 1번 어때? 1번 맞아요. 공법상 근로계약, 공법상 계약이다. 2번 맞나요? 법률요구 원칙 적용되나요? 이거 사실 틀렸다고 말해야 돼. 왜냐면 판례가 뭐 명확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학자들은 통설이 뭐야? 통설은 계약은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계약 거부할 자유가 주어지는 거라 이거는 뭐 법률에 근거 없어도 맺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 적용 안 되는 거로 봐요. 과거에도 그랬고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근데 유독 이 문제만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된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 틀렸다고 봐야 되는데 더 틀린 게 있어. 이 문제 더 심하게 틀린 게 있어. 3번 이건 당연하지. 여러분 공정력이 인정되면 공권력 행사인 행정행위 처분이래야 되잖아. 행정행위래야 공권력 행사인 행정행위만 인정되는 특수한 효력이 처분하냐? 공정력 하냐? 근데 계약은 대등한 의사표시이지 공권력 행사가 아니니까 공정력 인정 안 됩니다. 불가증력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행정행위만 인정되는 특별한 효력은 인정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고. 4번 이 4번이 또 명확히 틀렸잖아. 이 지금 재위촉 거부 입고로 대등한 의사표시 당사정으로 싸워야 된단 말이야. 근데 취소유무는 공권력 행사인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종류잖아. X. 그러면 2번하고 4번하고 두 개가 사실은 틀렸다고 봐야 돼. 근데 이제 여기 문제 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여야 하잖아. 근데 명확하게 이게 공법상 계약은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이런 판례 없어요. 이게 참 애매하게 출제한 문제야. 그래서 정답은 4번 처리가 됐어. 근데 2번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2번을 그냥 맞는 거로 처리하고 넘어간 건데 다른 문제들 보면 다 아까도 나왔어. 공법상 계약은 법률에 근거 요하지 않는 거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2번 지문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이제 4번으로 답을 처리를 했지만 내가 해설에도 논란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자 이제 또 다음에 보면 공법상 계약의 법률에 근거 요하지 않는다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익숙하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맺는 계약은 사법상 계약. 거기다 또 이름도 공공계약이라고 이른바 붙였지만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 사법상 계약. 1번 X지? 그 다음에 2번 아까 나왔던 거 지방전문직 지원계약. 그 다음에 3번은 공법상 계약은 하자가 있기만 하면 무효입니다. 무효다. 거기다가 취소 하자 정도에 따라서 무효 또는 취소 사유 이건 아니에요. 하자 정도에 따라 뭐야?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 그래서 취소 사유 된다. 이러면 이거 틀립니다. 이 논리가 적용되는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로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으면 무효. 그렇지 않은 정도의 하자 있으면 취소. 이거는 무슨 작용에만 그런 논리를 적용해? 행정행위, 처분만 그 공정력이라는 게 인정돼서 취소 사유 있으면 취소 사유를 따로 구분하죠. 무효와 취소 사유. 이거
행정행위가 아닌 건 다 하자가 경미하든 중대명백하든 다 무효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앞에 공부한 것 중에 행정입법,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 제정됐는데 대통령령 규정이 상위법에 위반되게 뭐 하자 있게 만들었다. 그냥 무효예요. 하자 정도 안 따져요. 또 지금 공부한 공법상 계약 맺었는데 공법상 계약에 하자 있다. 다 뭐야? 이거는 공정력이 인정 안 되는 행위야. 공정력 인정 안 돼요. 공정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만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 취소하면 안 오지? 공정력이 인정 안 되는 행위는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 취소해야 된다. X. 어떻게 돼? 그냥 하자 정도에 관계없이, 응? 하자가 중대명백하냐 그런지 아느냐 하자 정도에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그냥 다 하자 있는 거로 판명 나면 무효됩니다. 무효. 하자 정도에 관계없이 무효. 응? 그래서 여기서 뭐 중대한 하자가 있든 뭐 하여튼 하자 있다는 게 중요해요. 하자 있는 계약은 무효. 그 다음에 4번은 계약은 뭐 문서로 해야 된다. 뭐 딱 부러지게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구두로 할 수도 있고 문서로도 할 수 있는 거로 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 수립 절차, 확약 절차, 공법상 계약에 관한 아무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됐고, 그 다음에 58번 공법상 계약 틀린 거. 1번 첫째 수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 그랬다고 해서 다 그게 공권력 행사인 처분인가? 다 그런 건 아니라 그랬지. 그게 대등한 의사표시인 것도 있고 공권력 행사인 처분인 것도 있고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 그냥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면 그건 곧바로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다. 틀렸어요. 아까 했었지? 응? 둘로 나눠지는 거야. 1번 X. 그 다음에 2번. 자, 뭐라 했냐면 2번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첫째 줄에 토지 등을 협의 취득했다 그러지? 자, 여러분 협의 취득이라는 단어. 이건 토지 소유자하고 협상해서 합의해서 사들이는 거예요. 협의 취득 나오면 이거 뭐다? 사법상 계약으로 봐야 돼. 응?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을 땅 주인하고 협상해서 계약 맺고 사들인 거야. 이게 협의 취득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협의 취득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게 판례입니다. 자, 협의 취득이라는 단어가 키워드 사법상 계약. 사법상 계약 맺었다가 뭐 했다가 무슨 이제 땅값을 줬나 봐. 응? 그걸 여기 손실보상금이라고 표현했는데 땅값을 줬다가 이게 이제 뭐가 이 계약이 다시 해제됐는지 어떤 데서 너 땅값 준 거 보상금 준 거 다시 반환해 하고 환수 통보는 사법상의 의무 이행하라는 통보일 뿐이다. 응? 자, 그래서 이게 협의 취득이니까 사법관계, 사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다. 무슨 소송을 해야 된다?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되겠지? 공권력 행사가 아니니까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는 거죠? 협의 취득이 사법상 계약이라는 걸 알면 맞는 말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3번은 무용단 나왔어. 시립 무용단 위촉하는 건 공법상 계약. 그지? 해촉은 대등한 의사표시. 해촉이 대등한 의사표시, 당사자 소송. 연결되죠? 그 다음에 4번 계약직 공무원인데 끝에 가면 보수삭감. 이 일반 공무원의 감봉청문과 마찬가지 절차 이런 거 따라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59번 어이구야 이거 한 문제야 이제 59번 공법상 계약 틀린 거 올라라. 자, 1번 첫째 줄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공권력 행사의 처분인 건 아니다. 응? 처분인 것이 아닌 대등한 의사표시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2번 무슨 단어? 쉽게 말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 주인하고 협상해서 취득했대. 협의 취득. 이게 결정적 힌트 아니야. 협의 취득, 사법상 계약.
그럼 공법상 계약 아니고 사법상 법률행위다. 사법상 법률행위, 사법상 계약이란 말이야. 맞죠? 3번. 이거 이제 이거는 우리 여기까지의 문제 중에는 처음 나왔지? 원래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자, 3번 무슨 단어? 첫째 줄 BK21 사업 협약 해지. 응? BK21 사업 협약 해지 통보. 이것도 외워야 돼요. 이거는 대등한 의사 표시가 아니래. 이건 또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래. 외워야 됩니다. 응? 외우지 않고는 이렇게 문장 갖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 세부 내용을. 판결한 판사들은 다 법 규정 다 찾아보고 여러 가지 다 복잡한 거 다 보고 나서 이렇게 문장으로 결론 내린 건데 우리는 그 복잡한 걸 어떻게 다 알아? 그죠? 그리고 그걸 알 수 있도록 문장을 다 써줄 수도 없는 거야. 결국 문제 출제에 한계가 있는 거지. 이렇게 결론만 낼 수밖에 없어. 뭐뭐는 이렇게 뭐라고 봤다. 응? 자, 외워야 될 단어. 하여튼 BK21 써주게 돼 있습니다. 브레인 코리아. 응? 브레인 코리아를 두뇌한국이라고 번역했죠. 이게 우리 국가가 우리나라 대학들도 좀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국가가 엄청난 예산 지원을 해줍니다. 무슨 연구개발 사업에. 응? 그죠? 자, BK21 사업협약 해지 통보는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다. 꼭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은 자, 그것이 여기 뭐가 됐지? 자, 무슨 단어로 기억할까?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ds만 요 단어로 기억. 이거는 이제까지 중에 딱 한 번 문제 나온 거야. 더 이상은 나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응? 하여튼 서울시의 무슨 시민감사 옴부ds만으로 계약직 공무원으로 누군가를 채용을 한대. 그래서 이제 공고를 냈고 사람들이 모여서 최종 한 사람은 남았어 이제. 응? 근데 이 사람하고 마지막 남은 사람한테 뭐가 했죠? 마지막에 채용하지 않겠다고 통보. 셋째 주 끝에 채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경우 그 불채용 통보 성격을 묻는 거지. 이거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냐 아니냐 이거 묻는 거야. 이거는 대등한 의사표시로 봤어요. 응?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이제 계약 맺는 거고, 근데 그 계약 대등한 의사표시로서 채용 계약 맺으려고 하다가 당신하고는 계약을 안 할래요 하는 대등한 의사표시라고 본 거야. 응? 따라서 우리 여기 1번에 보면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처분인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그건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BK21 사업 협약 맺었다가 해지 통보하는 건 처분으로 보는 사례고, 그렇지? 그 다음에 서울시 옴부ds만, 서울시 무슨 하여튼 옴부ds만 이거 하나밖에 없어. 사건. 응? 서울시 옴부ds만 사건 나오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채용 안 합니다 라고 통보한 거, 이거 대등 의사표시. 처분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투려면 당사자성으로 다투어야 된다. 이 말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5번은 길어. 긴데 아까 나온 거 나왔지?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협약. 응?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협약 맺은 거는 뭐 공법상 계약을 맺었다가 지원비 엉뚱한 데 쓴 거 적발하니까 협약 해지하고 지원금 준 거 다시 반환해라. 환수 통보. 그지? 협약 해지 및 환수 통보보다, 그러니까 키워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 딱 나오면 이거 계약 맺었다 해지 통보, 응? 환수 통보 대등 의사표시. 처분 아님. 갈라서 외워야 되고, 응? 근데 잘 가다 보니까 끝에 가서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이다 라고 했잖아. 아니야. 그죠? 네. 따라서 5번 같이 여기는 이제 이게 변호사님께 이게 길게 내지만 우리는 짧게 나올 거고 이거 줄여서 뭐 물어봐? 하여튼 중소기업 정보화 사원 뭐 지원 협약 딱 나오면 뭐 물어본다? 이거 계약 해지하고 통보 안행이 대등 의사표시냐 처분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항상. 응? 자, 그 다음에 뒤로 60번
60번 하고 싶시다. 응? 60번 하고 싶다. 자, 공법상 계약 틀린 거 올라라. 이제 익숙하다. 1번 시립 무용단 단원 공중보건이 채용계약. 이 둘 다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거 맞고. 1번 어때?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거는 이제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받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두 번째 줄, 법률에 근거 없어도 계약 맺을 수 있다. 법률 유보 원칙은 적용 안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통설이에요. 그리고 판례는 없어요. 명확한 게. 그래서 다 통설로 내요. 여기도 다툼이 있으면 판례는 똑같잖아. 근데 법률에 근거 없어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문제는 좀 이례적인 거야. 왜 그렇게 내는지 모르겠어. 이게 일반적인 문제가 다. 법률에 근거 없어도 된다는 게. 응? 그 다음에 3번. 자,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행정이 계약 위반 행위를 한다면 상대방 국민 측은 무슨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느냐? 자, 공법상 계약 관계잖아. 대등 관계야. 그러면 공법 관계인데 대등 관계면 당사소송으로 다퉈야 된다는 논리야. 응? 맞죠? 4번이 답이지? 공법상 계약, 행정절차법 서로 연관관계가 없어요. 응? 공법상 계약, 행정절차법. 그 다음에 61번 하나 더 해야 되겠다. 페이지에 있으니까 그 페이지까지는. 자, 공법상 계약 틀린 거 올라라. 1번. 아까는 무슨 법이지? 국가를 한쪽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맺는 계약, 사법상 계약이고, 여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해서 맺는 계약,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 맺는 계약도 이 법률에 따라 맺는 계약은 다 사법상 계약이다. 일명 다 이른바 공공계약이라고 합니다. 여기 힌트 이른바 공공계약이라는 단어도 보여. 그 용어에 현혹되면 안 된다 그랬죠? 사법상 계약이라는 말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본질적으로 사인 간의 계약, 사법상 계약과 다를 바 없다. 응? 2번은? 2번 맞지?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하는 의사표시는 대등한 의사표시지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하는 공권 행사로서의 처분 이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처분할 때 지켜야 되는 이유 제시 의무 없다. 응? 아까 나왔던 거지? 3번은? 이거 새로 나왔다. 3번은 자, 키워드가 뭐냐면 자, 두 번째 끝에 택시회사들과 행정청 간의 합의. 그러니까 두 번째 줄부터 감차 명령을 내용으로 그 앞에 거가 다 이어진가? 택시회사들하고 행정청 간의 합의. 응? 요 비주. 택시회사들과 행정청 간의 합의. 그러면 이 앞에 여기까지 설명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택시가 너무 많아서 문제야. 택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정부 측에서는 택시 숫자를 줄이려고 그래. 그래서 원래 법 관련된 법에 보면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택시 숫자 줄여라 일방적으로 명령 의무부가 할 수 있어요. 원래 일방적으로 의무부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의무부가 안 하고 택시 회사들하고 합의를 했대요. 뭐라고 합의했어요? 응? 택시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택시 숫자 줄이고 자발적으로 차 숫자를 줄이는 거죠. 감차하면 어떻게 돼? 정부에서 보상금 주겠대. 보상금 주고 만약에 그 자발적 감차를 안 하면 이제 일방적으로 감차 명령을 내리겠다. 이런 내용으로 합의를 했다는 거야. 택시 회사들하고. 근데 이거 공법상 계약으로 받느냐? 아니라고 봤어요. 두 번째 줄, 셋째 줄 공법상 계약에 해당함으로 X. 공법상 계약으로 안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게 합의했다고 하잖아. 그지? 자발적 감차하기로 하고 자발적으로 감차하면 보상금 주고 자발적으로 감차 안 하면
직권으로 감찰명령 내리기로 한다. 그리고 이제 합의를 했다는 거지, 그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배운 뭐와 똑같은 걸까? 우리가 행정청이 뭐 할 수 있지? 법에 보면 일방적으로 직권으로 감찰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그 감찰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내리는 데 있어서 감찰명령이 안 따르면 저기 뭐라 그러나 자발적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이거는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일종의 행정처분을 한 거로 봤어요. 응? 행정처분으로 본 거야. 공권행사인 처분. 응? 그래서 이제 여기에 논리 있잖아. 여기 글자 그대로 있는 논리는 고등법원의 판결이었어. 여기 2번에 있는 문장 그대로가 고등법원 판결문이었어. 근데 이제 말하자면 행정위원 측에서 이 판결에 승복 못해요. 대법원 올라갔더니 대법원이 뒤집어 놓은 거야. 그래서 고등법원 판결 잘못했다 하면서 고등법원은 이 택시회사들하고 합의한 걸 공법상 계약 이렇게 써있는 대로 계약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계약으로 보고 보는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이거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조치가 아니다 라고 봤어요. 응? 아니다라고 보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넷째 줄에 감찰명령 나오지? 이거 감찰명령은 처분이다. 공권행사인 처분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공부하자. 그 택시회사들과 행정청 간의 합의는 공법상 계약 아니다. 그리고 택시회사들이에 대해서 감찰명령 내린 건 자발적 감찰을 안 하니까 감찰명령 내린 건 공권력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 이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맞죠? 그래서 3번 새로 나온 거지? 이게 첫 문제, 첫 시험, 첫 번째 처음으로 나온 그 문제입니다. 이 판례가 예전에도 있었어.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동안에 안 내다가 여기서 처음 냈어. 자, 그 다음에 우선 앞에 공법상 계약 나왔으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는데 중요한 건 당사자 소송이야. 자, 당사자 소송. 근데 뭘 청구한대? 그 앞에 뭘 확인해달라고 청구한대. 자, 첫 번째 단어. 뭔가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당사자 소송으로 법원에 청구할 때는 굳이 지금 당장 급하게 무슨 판결을 내려줘야만 할 필요성이 있어야 소송을 허용한대요. 지금 당장 뭔가 무효인지 아니고 확인을 안 내려줘도 이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자기 구제받는데 지장이 없다면 굳이 이거 무효 확인해달라는 당사자 소송은 허용을 안 한대요. 응? 그래서 확인을 뭘 해달라고 청구하는 당사자 소송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응? 두 번째 줄에 다른 직접적인 구제 방법. 이거 확인해달라고 당사소송으로 법원에 청구하는 거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뭔가 구제받는 직접적인 방법이 있는 이상 그 방법을 써야지 당사자 소송으로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건 허용 안 한대. 이런 걸 뭐라 그러면 이거를 두 가지로 표현하면 지금 당장 뭔가 확인을 빨리 내려줘야 뭔가 이 사람이 구제될 수 있는 그런 필요성. 이거를 확인의 이익을 요한다라고 해요. 확인의 이익을 요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확인의 이익을 요한다. 지금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 확인해달라고 하는 청구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당장 확인을 뭔가 해줘야 될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확인의 이익을 요한다. 따라서 당장 확인 판결을 내려줘야 될 이익이 없는 한, 그런 이익이 없는 한 안 받아준대. 그런 이익이 있을 때 한해서만 보충적으로 받아준대. 응? 그래서 여기 다른 구제 방법 있을 때는 여기 둘째 줄에 다른 구제 방법이 있으면 당사소송 허용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당사자소송은 보충적인 소송이야. 보충적인 소송. 다른 방법으로 해결 안 될 때 이제 구제받는 보충적인
소송으로 보충적 성격. 거기다 당사소송은 보충적 성격. 이걸 보충성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걸 공부하면서 뒤에 우리가 또 저 행정소송 뒤쪽에 공부할 때, 자, 우리 어떤 이거 공권력 행사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무효 확인 소송. 이거 항고 소송이지? 공권력 행사 다투는 항고 소송. 자, 여기서는 뭐야? 확인의 즉시 뭐 무효임을 확인받아 확인의 이익 요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보충성 요하지 않는다. 이꼬로 이 말 무슨 말이야? 이 말? 다른 구제 방법이 있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야. 무효 확인해달라고 총 들어오면 무효 확인해주는 거야. 소송 받아주고. 다른 구제 방법이 있는지 따질 필요 있다 없다. 따질 필요 없다. 응? 근데 여기는 뭐야? 이건 당사자 소송이지? 당사자 소송으로 확인을 해달라는 거. 그치?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을 요한다. 이거로 무슨 말이야? 보충성을 요한다. 보충성. 응? 보충성을 요한다. 하는 말 똑같아. 그럼 무슨 말이 돼? 다른 구제 방법이 없을 때만 소송을 허용한다. 다른 구제 방법이 있으면 안 된다. 그지? 이 둘을 구별할 거. 응? 자, 그래서 4번 지문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당사자 소송은 확인을 당장 내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만 허용하는 소송이다. 응? 무효 확인 소송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을 갖고